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후에 나온 뉴스, 정치권 뉴스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정의당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오늘 정의당 새 대표에는 김종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광화문 시내 집회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강기정 정무수석, 그 다음에는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쭉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맨 먼저 정의당 이 포스트 심상정 이 당 대표 선거에서 김종철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김종철 하면은 좀 잘 모를 텐데, 김종철 새로운 이 정의당 대표는 그야말로 PD 계열입니다. 민주 계열이고, 그동안에 정치권의 이 진보 정당, 이 정의당의 대표성 있는 인물들을 그 밑에서 보좌관을 하면서 커왔어요. 이 권영길 민주당 대표 비서로 처음에 정치권에 1999년도에 입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노회찬 윤서화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당 선임 대변인직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양경규 전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등 당내 좌파 노동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김종철 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중대를 벗어나겠다, 이런 것을 강력히 이번 당 대표 선거 기간 내내 주장해 왔기 때문에, 심상정 때 민주당 이중대 했다가 이번에 망한 거 아니에요? 4.15 총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에 서서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이 닉네임은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발표한 이 당선 인사에서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색깔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진보 색채를 띌 것 같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거로 출발한 진보정당의 정책은 이제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제도, 보편적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불평등, 불공정, 차별과 배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점점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의당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기본자산제, 소득세 인상을 통한 강력한 재분배,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과감한 농촌 투자를 통한 국토균형 발전 등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의당의 선면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부 여권과 투쟁하는 그런 정당, 투쟁 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의당의 동의 없이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민주당이 독선적으로 독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라임 사태와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요, 특히 이 보수 언론 매체에서는 이 권력형 비리인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이 비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고, 요것이 이제 추미애 사건 사실상 이제 한물 간 거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새로운 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재판과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만 보면 되는데, 그거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 봐야 뻔한 건데, 아예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안 넘기고 전부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미애 사건은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화 가능성이 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또 언론은 언론대로 집중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에 관련된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래서 지금 이 강기정 정무수석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지금 휴일이라 어쩔 수 없고 월요일 날 아예 고소장을 들고 검찰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실명 보도로 한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이 이재명 지사가 또 지금 현재 최동욱 최동욱 총장과 만나갖고 옵티머스 문건에 이제 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옵티머스 문건에 죄송합니다. 옵티머스 문건에 거론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동욱과 이재명 둘이서 만나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이것이 조선일보의 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러한 사실무근한 얘기를 조선일보가 보도한 그 의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펀드 사기범들이 그야말로 이 거짓말한 내용을 대조선일보가 그대로 믿고 기사화시킨 거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 물류센터 이런 거 잘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절차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무리 경기도에서 이런 거는 허가해 주고 싶어도 해당 광주시에서 반발할 경우에는 절대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조선일보가 이게 사기꾼에 논란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신문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어요. 이런 것이 모두 이제는 법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강기정 수석은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그리고 김봉현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스타모빌리티의 대표인 이강세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큰 이제 이 게이트화 될 소지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 지금 상황으로 쫓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강세 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7월 달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그 다음에 증거은닉 교사, 변호사법,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라임과 그 다음에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 여러분들 제가 전옥현 안보총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봉현 사건은 이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된 사건이고요. 김재현 사건은 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금융 펀드 사기잖아요. 옵티머스든 라임이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한마디 치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이 금융 범죄와 관련된 특수 수사통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이 공모 혐의로 유시민 비리를 캐기 위해서 해서 현재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니까 수사 진도가 안 나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좌천돼 가지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요. 이 금융수사 특수통인 이 한동훈 검사장의 조언에 따르면 이번 펀드, 이 라임 펀드든 뭐 라임 사태든 옵티머스 사태든 간에 과연 실제로 투자한 사람들 수익을 받아가는 이런 실제 대규모의 투자자들을 그 면면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죄 없는 큰 손이 아닌
그야말로 개미 투자자와 같은 사람들이 다중인데 이 다중 서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간 사람들, 대가를 받은 사람들이 다중 서민 피해자들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몇몇 대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대형 투자자가 과연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수사에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검찰에서는 이 관련 문건과 그 다음에 진술, 핵심적인 이런 것을 다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개월째 뭉개왔다는 이런 지적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총장한테까지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가지고 문건도 있고 진술도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요렇게까지 지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 문건에 지금 현재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미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상호 전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이 유일합니다. 라임 자산 운영과 관련해서 한 1억 가까이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재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라임 사태는 남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정권 핵심들 과연 얼마만큼 걸려들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 광화문 오늘 사태를 말씀드리겠는데, 외신 기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평양에서도 보지 못한 오늘 이 광화문 사태 더 심하다. 말 그대로 미쳤다. 이렇게까지 외신 기자들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자가 평양까지도 여러 번 취재한 바 있는 누빈 체드 오케럴 코리아리스크 그룹 등 한국 내 취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자인데요. 현재 이 사람은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NK뉴스 여러분들 북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 NK뉴스를 담당하는 오캐럴, 차드 오캐럴, 이 사람의 이 트위터를 보면 정말 창피하다. 이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서울은 말 그대로 미쳤다. 영어로요. literally insane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완전히 우스꽝스럽다. totally ridiculous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까지 취재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화문 철벽, 차벽 이렇게 심한 것은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개천절하고 모든 게 오늘 차단, 이 경찰 병력 동원한 게 비슷합니다. 검문소만 좀 줄어들었어요. 지난번 개천절 때는 검문소가 90개였는데 오늘은 57개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력이 12,000명 정도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170개 부대가 이 경찰 중대가 동원이 됐어요. 이러니 이거 참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화문 일대 거리와 관련해서 이 최하드 오케럴 이 기자는 경찰이 광화문을 완전히 걸어 잠궜다. 경찰 버스가 얼마나 많이 집합했는지 도대체 보여줄 방법이 없다. 한국이 추락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카메라를 들고 광화문 도심을 누비면서 또 동영상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럽다. 목적지까지 개인적으로 한 명이 경찰이 나를 따라왔다. 너무나 지쳤다. 지나쳤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m를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경찰 체크포인트를 거쳤는지 세워라. 말 그대로 미쳤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서울 특파원도 코로나 와중에도 집회를 하는 집회자들을 막기 위해서 중앙광장의 모든 부분에 저짓을 친 거.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널 뉴스아시아의 임윤석 서울지국장은 이른 아침부터 철제 펜스를 치는데 이곳을 걸어다니면 거리두기를 할 수 없어서 싫었다.
가능하면 오늘 광화문에서는 피해를 피해 있어라. 요렇게까지 강력히 비판하고 있고, 또 이 정세균 총리는 오늘 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 철저히 차단하고 개탄스럽다. 요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정말 철벽방을 하고 있는지 이 시위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보수단체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집회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은 신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보수단체인 8.15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독립문역 인근에서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 이런 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또 다른 보수단체는 도남문에서 감염병 방역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자유 보용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남대문에서도 정부의 교회 탄압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남문에서 기자회견을 연 단체와 경찰이, 거기서는 또 이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강현재 변호사,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는 강현재 변호사는 보신각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옥중서신 일종의, 그래서 정부가 이 전 목사는 고발, 강제연행, 체포, 구상권 청구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방역과 집회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는 목사들이 나훈아 씨만 못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시위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발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애국단체 애국순찰팀 지난번 개천절날과 똑같이 수원역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진 뒤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통해서 서초에 있는 조국 장관 자택 인근에서도 했고요. 오후에 그 다음에는 추미애 자택까지 차량 시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아주 싸늘하다. 특히 제안하고 난 뒤 딱 하루 만에 미 국무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이 한일 담당을 하고 있는 부차관하고 마크 네퍼, 우리 한국에서 부대사까지 지낸 사람이죠. 우리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사람이죠. 이 마크 네퍼 부차관보도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비핵화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프로그램이 같이 손을 잡고 나갈 때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종전선언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종전선언은 비핵화하고 같이 가야 된다. 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데 핵심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비핵화 불가분이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얘기는 지금 종전선언 가지고는 안 된다. 요것을 지금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수미테리 CIA 분석관 출신이죠. CSIS의 선임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한국군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다음에 김두현 미국 신안보센터 시니어 펠로인데요. 이분은 문 대통령이 또다시 종전선언을 말했는데 누가 듣고 있기나 한 거냐,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언어의 향연만을 지금 희망하고 있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터 차,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삼각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런 거가 있어야 많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낼 수 있지. 이 종전선언 하나에만 매달려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가 인용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논평해드린 말씀과, 그리고 이 미국 내 저명 전문가들의 평가 한번 비교 분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